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염소와 양을 잘 기르고 있는 사리원시, 라선시 목장의 축산 노하우 배워보시죠. 과학을 중시하는 북에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여러 과학 연구 사업들 소개해드립니다. 향긋한 매운 머금은 버섯 좋아하시죠? 이 버섯 생산을 알차게 하고 있는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염병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북인민들은 어떻게 노력할까요? 평양의학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이 한국전쟁 노병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 함께 보시죠.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북전역에 뻗어있는 자연흐름식 물길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책과 인쇄술의 역사, 만화로 알려드립니다. 국립교회단의 말타기 교회도 구경해보세요. 아이들의 가야금 중주, 꽃놀이 감상해보시죠. 현장 속으로 해마다 전력을 초과 생산해낸다는 대동강 발전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은 당 정책에 따라 풀 먹는 집짐승을 기르기에 열심입니다. 염소나 양 같은 동물일 텐데요. 잘 자라고 있는지 사리원시, 라선시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 때 대한 당의 축산 정책을 받들고 지금 각지에서 가을철 조건에 맞게 염소와 양 사양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젖제품을 생산해서 보내주기 위해 염소 목장을 개건하고 염소 기르기를 통이 크게 내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여기 축산 2반 지역의 염소동 5개 동을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개건했습니다. 그리고 저게 젓가루 생산실도 새로 건설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염소, 양, 토끼를 비롯한 각종 짐승들을 기르고 있는데 염소 마리수만 봐도 지난해보다 누렸습니다. 이에 맞게 풀판도 사탕갈수수 그리고 단백질을 위주로 해서 풀판을 3정도 더 누렸습니다. 올해 추위가 빨리 오는 조건에 맞게 9월 말까지 염소충 구제와 급성폐렴 예방 접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라선시 시내 농축산물 생산분사업소 축산작업반에서도 풀 먹는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생산분사업소에서는 52호 정도의 풀판을 조성해서 모기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 방역 사업을 강화해서 폐사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원들의 과학기술 지식 수준을 높이고 우량 품종의 집짐승들을 확보하면서 사양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마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북이 내걸고 있는 전민과학 인재화 구호 기억하시죠? 과학자를 우대하고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 치열한 연구와 헌신이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겠지요. 과학자들의 연구 어떤 성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많은 과학연구 단위들에서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놓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제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에서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우리식의 측정 솔비드를 개발해서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서로 기술적인 방조도 주면서 집체적인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식의 여러 가지 측정 장치들을 개발해서 현실에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연구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연구원 축산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좋은 집짐승 품종을 얻어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염소들이 우리가 육종에서 새 품종으로 등록한 조염소 정방계통 후보 염소들입니다. 특징을 보면 다 자랐을 때 연간 마리당 평균 전량이 620kg 이상이고 몸질량은 50kg 이상입니다. 하고 한 배 새끼 마리수는 1.6 내지 1.7마리입니다. 우량한 조령 염소 수컷만 있으면 재래종 암염소를 개량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주생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축산 품종 개발에도 과학 연구가 빛을 발하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버섯 생산에서도 과학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각지의 많은 버섯 생산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 버섯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장자강 버섯 공장에서는 자체의 실종에 맞게 합리적인 과학기술 성과들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품종의 버섯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버섯 기질에 쓰이는 이 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토리와 텃밥, 그다음에 누타리, 폐기질을 이용해서 시험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도입되면 원료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석토를 버섯 기질에 첨가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균생장 기일을 단축하면서도 또 생산성을 훨씬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흰건봉버섯, 누탈버섯을 비롯해서 매 품종마다 버섯 생육 조건이 다른 것만큼 버섯 재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선 버섯 공장에서도 재해성 이상기후로 인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느타리 버섯, 털검정 버섯을 비롯한 여러 품종의 버섯들을 생산하는 데서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덮밥을 이용한 느타리 버섯 생산과 버섯 폐기질을 이용한 비늘 목물 버섯 생산 방법을 생산에 받아들여서 기질당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많은 원료들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는 거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받아들여 버섯 폐기질로 집짐승 발효 모기와 생물활성 퇴비를 생산해서 축산과 농산에 적극 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원숭이 두창, 유행성 감기 등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염병이 발생 전파되고 있습니다. 북에서도 전염병 차단에 여전히 긴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전염병 발생과 전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루스성 호흡기 질병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국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악성 전염병과 털림 감기를 비롯한 비루스성 호흡기 질병들의 파동이 예견되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전주민 집중 곤병 검진 기간으로 정하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날씨가 차지는 데 맞게 누구나가 국가가 제정한 위생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장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오물을 통한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묵어서 부패된 오물은 전염병 발생과 전파의 위험한 전파 공간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물은 쌓이지 않도록 제때에 버려야 하며 버릴 때에는 철저히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물을 버린 후에는 반드시 선서독을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 생산 단위에서의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깨끗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단위들에서는 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각종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업 공간, 작업 공간, 생활 공간에 대한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습식 청소와 방안 공기 관리를 자주 해서 호흡기를 통한 병원체의 감염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방안 공기 관리를 할 때 냉온 풍기나 공기 저하기를 통한 공기 관리를 극력 피하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 전 평양의학대학에서는요, 한국전쟁 시기 활약했던 로병들과 학생, 교직원들의 특별한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상봉 모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군인도 아닌 의대생들이 전쟁 로병들과 무슨 인연이 있다고 만나는 걸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대생들에게 전쟁 로병의 목소리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번 그 현장 들여다보시지요. 평양의학대학에서 교직원들과 청년 학생들이 전 세대들이 지녔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에서는 로병 기동예술 선동대회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우리 병사들이 평균 나이가 20살입니다. 17살, 18살, 19살. 중대장이었던 저 나이도 그때는 22살입니다. 나이는 어렸지만은 가슴마다에 끌어던진 것은 위대한 수능만 굳게 믿고 따르며 높이 받들어 벗어나가는 길에 성의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철사 같은 신앙과 의의였습니다. 고지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과 떠나간 로병들의 당부까지 합쳐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로병들의 공연은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에게 당과 수령에 대한 배곡 같은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 불굴의 조국 수호 정신을 다시금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전쟁로병 리영천 동지가 이제는 동무들 차림다라고 말할 때 가슴이 막 끓어올랐습니다. 가열했던 전화의 나날의 러병 동지들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며 지켜 싸웠던 조국을 오늘은 우리들이 지키고 더욱 빛내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쟁 러병 동지들의 공연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쟁 러병 동지들의 건강을 더 잘 돌봐드리고 그들의 붉은 녹슬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라는 로병의 말씀에 마음을 다잡는 의대생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북은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구나. 북의 모든 인민들은 군인 같은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구나. 그런 생각이요. 북은 혁명을 계속하는 사회이니까요. 늘 강조하는 것은 혁명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사회주의 조국을 보위한다는 자부심,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 물러섬 없는 군인 정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불효불굴의 의지, 개인보다 집단을 앞세우는 집단주의 정신,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북은 늘 싸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의 보도를 보다 보면요, 심심치 않게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를 시작했다, 완공했다,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공사에는 어김없이 청년 돌격대나 인민군이 동원되고는 합니다. 짧게는 몇 년, 심지어 10수년이 걸려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북의 전역에 건설되어 있는 자연흐름식 물길을 들여다보려 하는데요. 먼저 올해 완공된 황주 긴등 물길 공사가 한창이던 작년 보도와 기한 전에 완공되었다는 올해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의 강령적인 시정연설을 받아안고 황주 긴둥물길공사에 동원된 일꾼들과 덜격대원들이 공사를 더욱 힘있게 다워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서해 곡창지대의 하나인 황주 긴둥볼의 농업생산 토대가 또 하나 갖추어지게 됩니다. 지금 물길 건설 사단원의 일꾼들과 덜격대원들은 올해 내세운 공사 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돌격전에 진입했습니다. 평양시 여단은 수십 리 구간의 여러 구조물들을 건설해야 할 방대한 공사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유단에서는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기 위해서 대대별 사회주의 경직을 조직하고 월마다 주마다 총화와 평가 사업을 쓸 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동대군교육대대가 연간 계획을 제일 먼저 시행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여단 안의 모든 대대들이 집단적 혁신을 일으켜서 9월 25일까지 여단이 맡은 연간 계획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대대안의 모든 대원들은 이 공사 과제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 자신보다도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한마음이 돼서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기에 대대가 연간계획을 넘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 같이 전진해가는 평양시 여단의 일꾼들과 덜격대원들. 지금도 이들은 소대는 소대를 도와주고 대대는 대대를 도와주기 위한 집단적 경쟁 열풍을 일으키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여단은 다른 여단들과는 달리 물길굴과 흙물길을 비롯한 여러 개의 구조물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와 로천에서 다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맞게 여단에서는 공사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드는 한편 대대들 사이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사를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함흥시 대대와 리원군, 함주군 대대들이 올해 목표했던 연간 계획을 9월 25일까지 130% 이상 넘쳐 수행했고 다른 대대들도 그 뒤를 바싹 따라밀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주 긴등 물길공사에 떨쳐나선 물길건설사단 함경남도 여단 함흥시대대 덜격대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결사관철의 투쟁 기풍으로 맡은 물길굴 공사를 기한 전에 완공했습니다. 대대 지휘관들부터 마지막 대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사역을 앞당겨 끝내자. 이렇게 해서 오버스인 탄생 110돌을 뚜기게 맞이하자 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 호상간 저별 사회적인 지역을 더욱 활발히 벌리고 차감기, 압축기, 건양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점검보삽을 적극 따라 세우고 또 그에 맞게 공사 조직과 지휘를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어서 당합에 기리한 태양절까지 물길구를 훌륭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대가 맡은 암주를 보면 매우 불리했습니다. 공법대라면 공사기를 도저히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법을 대담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다니까 능률은 2배로 올라가고 우리가 계획했던 날짜보다 물길 공사를 더 앞당겨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물길이라는 게 터널 내지는 상하수관을 말하는 것 같죠? 네, 자연 흐름식 물길은 대규모 자연 흐름식 관계 체계로 농업용 급배수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의 사전을 보면 말이죠. 자연 흐름식 물길이란 양수 동력에 전혀 쓰지 않고 말 그대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물길을 만들어 논밭에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우월한 관계 체계다.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멀리 있는 강물이나 하천을 오로지 높낮이 차이만 이용해서 이까지 끌어온다는 거네요. 이런 자연 흐름식 물길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만들어져 있나요? 그럼요. 전국에 핏줄처럼 쫙 이어져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이 자연 흐름식 물길이 처음 시작된 게 2002년도에 개천과 태성호 물길이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2년 동안에 걸쳐서 수백 리에 걸친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대동강물이 쭉 다 이렇게 이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3만 리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 키로로 따지면 약 12,000km 정도의 수로가 이 전국적으로 실핏줄처럼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 자연 관수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20년 동안이나 걸쳐서 12,000km의 물길이 새로 생긴 거면 그만큼 북의 어떤 국토 관리나 농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겼겠는데요? 그렇죠. 북에서는 이것을 자연 대개조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따르자면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통해 농업 생산 토대를 마련한 사업이다. 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길 공사를 좀 잘 들여다보다 보면 거의 대운하에 가까운 물길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주 소규모도 있는데요. 근데 주로 이제 큰 하천과 인공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물길을 연결해가는 과정 속에 옆에 있는 많은 논들의 이제 물길이 공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3만 리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백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소보다 더 큰 이익을 여기서 얻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물줄기를 따라서 작은 지류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모양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예, 그럼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2005년도에 백마와 철산 물길이 건설되었는데요. 백마 호수에서 총 270여 킬로에 달하는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길이죠. 그래서 평안북도에 있는 신의주, 룡천군, 철산군 이런 걸 이제 비롯해서 6개의 시군에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는 이제 임진강 지류를 이용해서 또 약 270여 킬로의 물길이 만들어졌고요. 2016년도에는 황해남도 장수호에서 120km 물길을 만들었고요. 올해 6월 달에 이제 완공된 게 이제 그 함경남도 금야군인데요. 네. 이때는 이제 한 40km 정도 이렇게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물길이 없던 게 하나 생기게 되면 그 인근의 농장들은 꽤 큰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몇백 킬로, 몇십 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이로는 잘 감이 안 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을까? 뭐 올해 6월 달에 완공된 이제 금야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거기에는 그 40km의 물길로 약 4천 정보의 한 10개의 농장에 물을 댔다고 하거든요. 근데 4천 정보 하면 우리가 좀 또 금방 감이 안 오실 텐데 1정보가 3,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4천 정보라고 하면 1,200만 평에 달하는 농가 밭의 관계 용수가 보장됐다라는 거지요. 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얼마요? 1,200만 평. 1,200만 평. 네. 그런 물길이 그럼 있는 것과 없는 게 한 해 농사량, 수확량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생기게 되겠네요. 그럼요. 생산량이 뭐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특히나 뭐 가뭄 같은 게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자연 흐름식 물길이 꼭 농업 부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있었던 그 평안남도 천성과 성산천 자연 흐름식 배수갱 준공식이 있었어요. 작년 11월에. 배수갱이면 뭐 갱도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시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생산을 하다 보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석탄을 캐다 보면 그 지하수가 고이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물을 이제 빼내는 것을 아무래도 이제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전기를 써가지고 설비 들이고 해가지고 이제 퍼내야 돼, 이제 펌핑을 해서 뿜어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자연 흐름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길을 뚫겠죠. 네. 뚫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밑으로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당한 전기에 있어서의 절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최근 계속 나왔던 절약이 곧 증산이다. 그 구호도 떠오르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좀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전기만 만약에 풍족하다면 이런 물길이나 또는 자연 흐름식 배수갱이나 뭐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전기 절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노력이
눈에 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수려한 북녘의 경치 어떠셨나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립교회단의 공연 전해드립니다.
말타기 교회 제목이 영원한 우리의 행군길이라니 참 교회 공연도 비장하게 보게 만드네요. 말과 하나가 된 듯한 아슬아슬한 교회 공연,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는데요. 다음은 학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만화로 보는 발명의 역사, 책과 인쇄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인류 역사는 발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수많은 발명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발명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들 모두의 친근한 길동무입니다. 만약 책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이 발전된 우리의 생활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 오랜 세월 책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참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기에 사람들은 책을 가리켜 말없는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책의 발전 역사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글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이나 진흙판, 나무 판대기, 동물의 뼈와 가죽, 쇠붙이, 천 등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는데 아마도 이것을 책의 싹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원전 2000년 바빌로니아에서 진흙판으로 기와장 책을 만들었습니다. 글을 새긴 진흙판을 불에 구워야지. 기와장을 만드는 것과 같구만요. 그런 것들을 쭉 쌓으면 책이 되지 않을까요? 당시 바빌로니아에서는 불에 구운 진흙판으로 만든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들에서도 서로 다른 재료들로 책을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로 책을 만들었고, 중국에서는 참새 쪽의 글을 쓰고 그것을 끈으로 묶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비단천에 붓으로 글을 쓴 두루마리 책도 나왔습니다. 로마에서는 책장을 번지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양가죽으로 양피지를 만들었는데 여러 장의 양피지를 끈으로 꿰매서 책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책을 만드는 재료로는 적합치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종이가 발명되었답니다. 종이의 발명은 책 문화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 내지 4세기경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종이로 만든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요구했습니다. 둘둘 말아서 이용하는 두루마리 형식의 책으로부터 여러 가지 크기와 페이지수를 가진 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때부터 조선 종이로 수사본으로 된 여러 부문의 책들을 수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손으로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글을 써서 책을 만들다 보니 품이 퍽 많이 들었고 책도 많이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명된 것이 인쇄술이었습니다. 인쇄란 글자나 그림 같은 것을 종이나 천 또는 그 밖의 재료에 찍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들은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도드라지게 새기고 거기에 목칠을 한 다음 그 위에 종이나 천을 놓고 눌러서 책을 찍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판 인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목판 인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6세기경 우리나라에서 목판 인쇄술이 발명되었습니다. 도장을 새기도 나무판에 글을 새겨 찍어낸단다. 이야, 그러니 이젠 똑같은 책을 일일이 선으로 쓰느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래, 책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됐지.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목판 인쇄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구정광대 다라니경이라는 불경이었습니다. 불국사의 석가탑 속에 놓아두었던 이 책은 704년부터 751년 사이에 인쇄된 것으로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목판 인쇄물의 하나입니다. 이 책은 종이 13.4매를 이어붙여서 만든 것인데 그 길이가 약 7m나 된답니다. 목판으로 찍은 두루마리 책이군. (1236년부터) (1251년까지) 고려에서는 8만 대장경을 출판했습니다. 8만 대장경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목판 인쇄본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오랜 것입니다. 글자를 새긴 목판 수도 무려 8만여 매가 되는데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는 16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목판 인쇄엔 막대한 노력과 자재가 들어간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요. 목판에 새긴 글자는 한번 책을 찍어내면 다시 령할 수도 없지요. 우리 민족의 자랑인 8만 대장경은 현재 묘향산의 보현사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목판 인쇄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자재와 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 활자와 흙 활자를 만들어 책을 출판했습니다. 11세기경에 우리나라에서는 나무 토막에 한 글자씩 새긴 나무 활자를, 1040년에 중국에서는 흙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답니다. 나무 활자는 인차 닳거나 쪼개지곤 하였고 흙 활자는 똘구기만 하면 쉽게 깨지곤 했습니다. 그러니 여간만 불편하지 않았겠죠. 그 후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 사람들은 더는 이런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되었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12세기 전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금속 활자의 발명은 인류의 출판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고 인차 닳지도 않아요. 흙 활자보다 훨씬 좋구나. 137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금속 활자로 불경책인 직지심경을 인쇄했습니다. 활자가 고르와 판짜기가 쉬워. 인쇄하기 쉬우니 책을 많이 찍었어. 직지심경은 유네스코가 프랑스의 파리에서 조직한 세계 역사 종합 전람회에서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찍은 가장 오랜 책으로 인정되었대. 유럽에서는 15세기에야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대. 그러니 우리나라가 그보다 수백 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를 만들었어. 이 인쇄술이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대.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금속 활자뿐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연활자도 만들어냈습니다. 1436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연활자인 병진자를 발명했습니다. 연활자의 발명은 세계 출판인쇄 기술 발전 역사에 크게 기여했답니다. 유럽에선 아직도 손으로 비껴 쓴 책을 본다노만. 조선민족은 참 슬기로운 민족이요. 우리도 인쇄술을 배워야지.
1767년에 도이칠란드에서는 금속 활자로 책을 찍는 인쇄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인쇄기의 발명으로 책이 많이 만들어졌고 지식도 널리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금속을 녹여 개별적인 글자들로 된 활자를 만들었답니다. 인쇄 잉크를 바른 활자 위에 종이를 넣고 앞찾기로 누르면 글자들이 인쇄된답니다. 책을 빨리 만들 수 있게 됐군. 값도 누거지고. 1797년에 체스코에서 석판 인쇄기를 발명했습니다. 귀한 동판 대신 돌로 만든 인쇄판에 잉크를 칠해 인쇄하지. 이건 석판에 잉크를 칠해 인쇄한 악보야. 1868년 프랑스에서 첫 윤전 인쇄기를 만들었습니다. 속도가 2배 이상 높아 신문이나 부수가 많은 책들을 빨리 찍어냈습니다. 1873년에 등사기가 발명되었고 1878년에 타자기를 발명했습니다. 많은 부수를 인쇄할 수는 없었으나 아무 장소에서든지 손쉽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1904년에 옵세토 인쇄기가 발명되어 색인쇄의 빠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1935년 영국에서 표지를 반양장한 책이 만들어져 책을 매는 공정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1960년대 잉크 분사식 인쇄기가 발명되어 타자기가 밀려났습니다. (1985년에는) CD에 수록하는 전자출판물이 나왔습니다. 문자와 그림으로 된 보통 책과 달리 CD에 문자나 음향, 영상을 넣은 전자출판물입니다. 2000년대에 종이를 쓰지 않는 전자도서가 나왔습니다. 오늘 특색 있는 전자도서는 광범한 독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책이 수천 권이나 들어있대. 문자와 음성, 영상이 나오는 다매체 전자출판물이야. 숱한 자재와 노력을 절약하게 됐어. 그러니 가격도 누궈졌지. 이렇게 책은 오랜 기간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인류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이들의 흥겨운 가야금 중주입니다. 꽃놀이 감상하시죠.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오늘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에 대해서 들여다보았는데요. 대동강 발전소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전력 생산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매년 초과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네요. 기술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하며 물 관리에 있어서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동강 발전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동강 상류에 있는 대동강 발전소입니다. 해마다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의 하나입니다. 지금 이곳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전력 증산의 방도를 물관리, 설비관리에서 찾고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서 매일 전력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발전소에서는 저수지 수위가 높아진 데 맞게끔 발전 설비들이 만가동 만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이제 정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전력 생산의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야 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 수량에 의한 실시간 효율 감시 체계를 우리 기술자들과 기능공들 합심해서 우리 자체 힘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자체 기술 역량과 내적 잠재력을 적극 발동해서 여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연구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곳 발전소에 파견된 삼경영 서저원 리항영 동무입니다. 그는 발전소 일꾼들과 정업원들의 사랑을 받는 실력가 창의고안의 명수라고 합니다. 리항영 동무는 지난 3년간의 서저 생활 기간에 저수지 수위 측정 장치 도입을 비롯해서 10여 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내놓음으로써 발전 설비 운영의 과학화 수준을 한 계단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누린 데서 저수지의 물관리를 과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기 수위 측정 장치들의 우점들을 살려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숫자식 수위 현실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개발한 결과 지난 시기 이거 벼락과 습기에 의해서 수위 측정 장치가 파괴되고 수위를 실시간 전송하지 못하던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저수지 물 관리를 과학화하는 데 이바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중시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 정상화하면서도 그 어떤 자연 피해로부터 이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이 사업을 이제 다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이제 피해기들과 보호 장치들을 재점검하고 사소한 결함도 나타나지 않게끔 사전에 하나하나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 없이 들이닥치는 태풍을 비롯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해서 이들은 사소한 공간과 허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앞질러 가며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는 이거 수력 발전소인 것만큼 뜻하지 않게 들이닥치는 이거 태풍이나 콧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은 발전 설비들이 무사고 운전을 보장하는가, 보장하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거 자연 흐름식 배수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변조 설비들에 대한 순회 점검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또 필요 설비들에 대한 시험과 예방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그 어떤 벼락의 영향도 받지 않고 전력 성질을 원만히 보장하는 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조선중앙TV에 나오는 북의 농촌을 보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논이 무척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정리되어 기술 영농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내려온 올망졸망한 논과 밭은 이제 북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한때 북에 물난리를 나게 했던 계단식 논도 좌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엄청난 자연재해와 식량난을 겪고 난 후 북이 펼친 자연 대개조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정리된 넓은 논에 남은 문제는 이제 물대기였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자연 흐름식 물길은 전기를 쓰지 않고 논과 밭에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농업용 급배수 관계 시설입니다. 알다시피 북은 전기가 늘 부족합니다. 북은 대규모 물길과 중소규모의 자연 흐름식 물길을 꾸준히 건설해 왔는데요. 20년 동안 전국적으로 연 3만리가 넘는 물길을 뚫었다고 하는군요. 농업 생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가뭄으로 고통 겪는 일이 없어졌다니까요. 이 물길을 유심히 살펴보면 실제 대운하에 가까운 물길이 많습니다. 건설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들어갔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자연 흐름식 물길 배수갱을 보았지요. 석탄을 캐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광갱 속의 지하수 역시 자연 흐름식 방식으로 배수하는군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전기만 있으면 펌프를 가동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일 텐데요. 어떻게 하든 전기 없이 생산의 문제를 풀기 위해 피눈물 나게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절약이 증산이라는 구호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